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정오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 윤영신 논설위원이 썼는데 제목이 권력 1위 민노총 채용 4순위 대한민국 청년. 설명에는 이런 제목이 뽑혔습니다. 기업 위에 정부 있고 정부 위에 민노총이 있어 노조가 안방 주인이면 청년 실업 해결은 난망. 근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기사가 또 사회면에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노조원이 민노총 소속 노조원이 임원 집단 폭행하는데 40분간 구경만 한 경찰. 민노총 소속 노조원이 임원 집단 폭행하는데 40분간 구경만 한 경찰. 유성기업 임금 협상 갈등 10여 명에게 몰매 맞은 상무 전치 12주. 골절을 안와 골절, 코뼈 함몰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6차례 신고 전화에 출동한 경찰. 노조가 길 막자 현장 못 들어가. 상황 끝나자 현장 진입. 폭행 노조원 보고도 현행범 검거 안 해. 이 두 가지 기사를 요약하면은 대한민국에는 지금 특권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인정해주는 특권 계급이 있다는 거죠. 그 특권 계급의 이름은 민노총이다. 국민 위에 정부 있고 정부 위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위에 민노총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헌정 질서 속에서 허용이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헌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 민노총이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헌법은 대통령 위에 있습니다. 국민이 만들어낸 헌법입니다. 국민 주권론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국민들의 주권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헌법 11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을 특권계급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잘 아는 경찰이 지금 폭행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현행범으로 검거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얻어맞고 있는 사람은 구출 작전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이 경찰의 변명 중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조원들이 복도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러 안쪽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면 경찰이 왜 필요하죠? 경찰이 왜 총기를 휴대합니까? 경찰이 왜 곤봉을 차고 다닙니까? 경찰이 폭력 앞에서 무력화됐다는 이야기죠. 만약 태극기 집회를 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으면 경찰이 구경만 했을까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2004년 10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시위를 했는데 그때 참여한 사람들이
6.25 노병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70대, 80대 됐던 분들. 이분들을 향해서 젊은 정경들이 돌격을 해가지고 때리고 해가지고 다치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태극기를 들면은 얻어맞고, 태극기를 들면 얻어맞고, 애국을 하자고 외치면 얻어맞고, 민노총처럼 행동하면 경찰의 보호를 받는다. 또는 경찰의 비호를 받는다. 그런데 이게 헌법 11조 위반이다.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신분에 의해서도 차별하도록 할 수 없다. 그럼 왜 이 11조가 중요하느냐 하면은 그 앞에 10조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을 하나 꼽으라면 이 헌법 10조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이고 두뇌라고도 불립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문장 자체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개인이 국가 위에 있습니다. 사실 이익을 따져보면 개인의 이익과 국가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개인의 이익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헌법 제10조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행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민이 그런 행복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헌법 11조의 평등권입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별하면 안 된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특수계급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헌법 10조의 행복 추구가 가능해진다. 헌법 10조를 구현하려면 헌법 11조의 평등권이 보장돼야 된다.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인간은 그 자유를 마음대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마음대로 써가지고 행복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게 우리 헌법 10조 11조가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가진 계급투쟁론적 시각으로서, 계급투쟁론적 시각은 한국 사회를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고 또는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으로 나누고 또는 불의의 세력과 정의의 세력으로 나누고 자신들 멋대로 적폐 세력과 깨끗한 사람들로 나누고 해서 자기 편에 있는 사람,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에게는 법을 아주 따뜻하게 적용하고 반대편에 선 사람에게는 법을 가혹하게 적용하는 이런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로 민노총의 폭행을 경찰이 구경하는 이런 사태로 발전했으니까 이제는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 생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생활 속으로. 보통 이른바 적폐청산하면 그 잡혀가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서실장 했고 국방장관 했고 국정원장 했고 국회의원 했고 하니까 속으로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이 계급적 법 집행이 노골화되고 전면화되면은 법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여기 폭행 당해가지고 12주 코뼈 부러지고 한 사람, 이 사람이 무슨 불의한 사람입니까? 부패한 사람입니까? 특권 세력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5천만 분의 1이 아니라 언젠가는 5천만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당한다는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예고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특권층을 타파하는 역사였습니다.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였어요. 특권층을 하나씩 하나씩 굴복시켜가는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국민들이 평등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난 70년의 우리 한국 현대사의 발전 방향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민족사의 발전 방향입니다. 우리 민족사가 삼국시대, 신라통일시대,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폭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신라를 예를 들면 성골 때만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진골도 왕이 되고, 고려로 넘어가서는 무신 정권이 등장하면서 소외되었던 군인들도 참여하고, 조선조가 되니까 사대부 선비들도 정치에 참여하고,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백성이 국민이 되고, 국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고 되고, 또 국민들이 경찰서나 이런 데 불려가가지고 수시로 얻어맞고 하다가 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한 경찰, 검찰, 국정원에 붙들려가서 고문받지 않는 자유 정도는 누리게 되고,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사의 발전 방향입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권이라면 이게 바로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이고 이해찬 대표가 말하는 그런 역사관의 반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종 특권층을 타파하는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민주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개혁입니다. 진정한 민주개혁. 그 대상은 바로 이런 귀족노조, 정치 판사, 정치 검사, 선동 언론, 제왕적 국회, 신종 양반 세력이죠. 이 신종 양반 세력을 타파하는 또 다른 개혁적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민노총 경찰이 와도 민노총 노조원들한테 얻어맞아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받은 이 임원, 중소기업체 임원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자유는 싸워서 얻는 것이지 누가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